안녕하십니까. 심리 측정의 세계에서 신뢰도만큼 중요한 개념도 없을 겁니다. 특히 시험을 준비하시는 당신에게 측정 도구가 얼마나 일관성 있는 결과를 내놓는지 아는 것, 이게 정말 핵심이죠. 오늘 이 신뢰도에 대해 확실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신뢰도라는 건 같은 사람에게 동일하거나 아니면 유사한 검사를 반복했을 때 얼마나 비슷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즉, 측정의 일관성 또 안정성을 뜻합니다. 우리가 보는 그 관찰 점수 안에 실제 능력, 진점수라고 하죠. 그게 얼마나 일관되게 반영되는지의 비율.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좋습니다. 그럼 먼저 신뢰도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리고 그 신뢰도 계수는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신뢰도 계수는 기본적으로 0과 1 사이의 값을 갖습니다. 측정할 때 오류가 많으면 많을수록 0에 가까워지고요. 반대로 사람들 간의 점수 차이, 그러니까 분산이 크면 클수록 1에 가까워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평가 기준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평가 기준으로는 시간이 지나도 안정적인 점수를 얻는지 보는 안정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형태는 다르더라도 같은 내용을 측정하는 도구끼리 얼마나 유사한지 보는 동등성. 이 두 가지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그렇군요. 신뢰도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을 텐데요. 특히 시험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유형들은 어떤 것들인가요? 네, 시험에 자주 나오는 핵심 유형들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검사, 재검사 신뢰도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안정성 계수라고도 하죠. 가장 기본입니다. 동일한 사람들에게 같은 검사를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2번 실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점수 사이의 상관관계를 보는 거죠. 아, 시간 간격을 두고 2번 실시한다? 네, 그래서 이 간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너무 짧으면 이전 검사를 기억할 수 있잖아요. 기억 효과라고 하죠. 반대로 너무 길면 그 사이에 측정하려는 특성 자체가 변해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유형입니다. 기억 효과를 피하는 다른 방법도 있겠군요. 바로 그게 동형검사 신뢰도입니다. 평양양식법이라고도 하고요. 이건 내용이나 난이도, 문항수 같은 것들이 같다고 여겨지는 아주 유사한 검사를 2개 만드는 겁니다. 그걸 같은 집단에게 실시해서 두 점수 간의 상관관계를 보는 방식이죠. 아, 비슷한 검사를 2개 만들어서요? 네, 검사 재검사 방식의 기억 효과 문제를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완벽하게 똑같은 동형의 검사를 2개 만든다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 한계가 있어요. 이것도 시험 단골 문제입니다. 검사를 한 번만 실시하고도 신뢰도를 추정할 수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반분 신뢰도가 바로 그 방법입니다. 반분법이라고도 하고요. 한 번 실시한 검사를 임의로 반으로 나누는 겁니다. 예를 들면 홀수번호 문항, 짝수번호 문항 이렇게요. 그리고 이 두 부분 점수 간의 상관관계를 계산하는 거죠. 반으로 나눠서 상관관계를 본다? 그렇죠. 그런데 이건 검사 길이가 절반인 상태의 신뢰도잖아요. 그래서 전체 검사의 신뢰도를 알려면 스피어만 브라운 공식을 사용해서 보정을 해줘야 합니다. 아, 보정이 필요하군요. 네, 왜냐하면 반쪽짜리 검사의 신뢰도는 보통 전체 검사보다 낮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공식을 써서 원래 전체 길이였을 때의 신뢰도를 예측하는 겁니다. 검사를 한 번만 하니까 효율적이죠. 이건 역시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시험에 3번 이상 출제되었다는, 그만큼 아주 중요하다는 문항 내적 합치도, 여기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문항 내적 합치도 정말 중요하죠. 이건 검사 안에 있는 각 문항 하나하나를 독립된 작은 검사처럼 간주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항들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일관되게 같은 속성을 특정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방법이에요. 모든 문항이 얼마나 한 팀처럼 잘 움직이는지를 보는 거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 문항 내적 합치도 중에서도 특히 주목해야 할 지표가 있을까요? 단연 크롬바크 알파 계수입니다. 예, 아니오 같은 이분 문항도 가능하지만 특히 리커트 척도처럼 여러 단계로 응답하는 문항들의 내적 일관성을 측정하는 데 아주 널리 쓰이죠. 문항들 간의 평균적인 상관관계를 바탕으로 계산되고요. 역시 0에서 1 사이 값을 갖습니다. 어느 정도 값이 나와야 좋다고 보나요? 보통 0.7 이상이면 쓸만하다,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0.8에서 0.9 사이 정도면 매우 좋은 신뢰도로 간주합니다. 이 계수를 통해서 또 어떤 문항이 전체적인 일관성을 해치는지 찾아내서 개선하는 데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KR-20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건 이분 문항에 주로 사용되는 내적 합치도 계산법입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설문지 같은 도구에 초점을 맞춰 이야기했는데요. 상담 현장에서는 관찰이나 면담도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신뢰도는 어떻게 확보하나요?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관찰자 신뢰도입니다. 특히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는 행동 관찰이나 면담 평가 같은 데서 중요하죠.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 관찰자가 시간을 두고 평가해도 얼마나 일관된 결과를 내는지 보는 관찰자 내 신뢰도가 있고요. 또 하나는 여러 명의 관찰자가 같은 대상을 평가했을 때 그 결과가 얼마나 유사한지를 보는 관찰자 간 신뢰도입니다. 평정자 간 신뢰도라고도 하죠. 관찰자 간 신뢰도는 평가자가 여러 명 필요하겠군요. 당연하죠. 후자는 평가자가 2명 이상 필요합니다. 이 유형 역시 시험에 자주 등장하니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무엇이고 또 신뢰도를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간략하게 짚어주시죠. 기본적으로는 검사 문항 수가 많을수록 신뢰도는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항 난이도가 너무 어렵거나 너무 쉽지 않고 적절할 때, 또 문항이 능력 수준을 잘 가려낼 때, 즉 변별도가 높을 때 신뢰도가 올라갑니다. 검사 시간도 충분히 주어져야 하고요. 높이는 방법은요? 따라서 신뢰도를 높이려면 가급적 문항 수를 늘리고 문항 내용을 명확하게 만들고 그리고 검사 실시나 채점 과정을 표준화하는 것, 이런 노력들이 중요합니다. 네, 오늘은 측정의 신뢰도라는 기본 개념부터 시작해서요.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검사 재검사, 동형 검사, 반분 신뢰도, 그리고 특히 중요했던 문항 내적 합치도, 크롬바흐 알파까지, 또 관찰자 신뢰도까지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